반갑습니다. 샌님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고 계십니까? 예. 어제 방송에서 지금 뭐 어떤 시장이 거의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을 거의 뭐 가지고 노는 어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힘이 들어온 어떤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하자라는 결론을 좀 드렸고, 그리고 또 지금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디가 고점인지 모를 정도로 뭐 상승을 하다가 최근 기간 외인의 어떤 매도세, 강한 매도세라고 해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뭐 생각만큼 뭐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어떤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어떤 박스권 장세, 저점을 이탈하지만 않으면 박스권 장세로 가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보여줄 텐데요. 지금은 이제는 만약에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대형주나 어떤 중기로 보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종목들은 조금 비중을 좀 줄여두면서 중소형주의 어떤 테마주, 그리고 이제 스윙 매매를 좀 관찰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주도 이제 행복나눔 가족방에 추천을 좀 많이 드렸고,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수익을 좀 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51만 9천 원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또 51만 9천 원을 돌파를 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고점일지 고점이 아닐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이렇게 또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검정색 20일 이평선 같은 경우에 좀 이탈을 좀 강하게 한다면 일단은 좀 비중을 줄여 두시거나 좀 팔고 있다가 저점이 만들어지면 다시 또 투입을 하시는 어떤 그런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지금 보고 계신데, 삼성전자는 우리 국민들의 희망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뭐 사실 이제 그 주린이라고 하나요?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주식을 좀 모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사면 되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산다라고 하면 저는 꼭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얼마 정도의 기간에 얼마 정도의 어떤 목표 수익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살려고 하시는지 저는 좀 질문을 좀 하는 편인데요. 뭐 사실 지금 또 21선 위로 올라가서 뭐 한번 딱 자리 잡았다가 다시 또 추락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세가 나와서 81,900원 이런 저점을 깬다면 일단은 조금 팔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반대로 상승을 한다면은 96,800원 이런 자리를 정고점, 이런 자리를 돌파하는지 못하는지 관찰하면서,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또 반납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좀 팔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최고점을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 상승 추세죠. 상승 추세. 추세를 좀 보십시오. 추세를 보시면 상승 추세인데, 이 박스권 하단에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9천 원을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은 좀 보유를 하도 되지만, 만약에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와 동일하게 좀 비중을 줄이거나 좀 일단 팔아놓고 저점이 어딘지 확인 후에 다시 공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백신 관련 얘기가 처음 나올 때 제가 소비재 관련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조금 좁혀보겠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 이런 놈들이 지금 가지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신이 나오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었다, 백신이 접종하면서, 그런 어떤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소비재 관련주들, 뭐 그런 것들, 호텔, 뭐 카지노 이런 것들을 이제 와라고 할 때는 일단은 팔아야 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이 28만 3천 원, 27만 6천 원을 돌파해주고 다시 좀 꼬꾸라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락을 한다면 일단은 좀 팔아둬야 되지 않을까. 이 1차트 21선을 이탈한다면 좀 팔아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 소비재 관련주들 이런 것들 좀 유심히 좀 관찰했으면 좋겠고요. 뭐 28만 3천원 돌파한다면 뭐 30만 원까지 보고 또 30만 원 돌파하면 33만 원까지 보고 뭐 저항대 관찰하시면서 그렇게 매매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어디까지 내려갈지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트를 보면서 대응의 영역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CJ CGV 같은 경우 극장입니다 이거. 네, 사실 이제 코로나 확산이 굉장히 강해지고 나면서 전국에 있는 CJ CGV 극장들이 일부 문을 좀 닫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저점 19,000원 정도까지 떨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한 2만원대 한번 사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29,000원 정도 3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냐면은 이 친구가 지금 한 33,350원 정도 되는데, 이런 33,350원 자리를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돌파를 하면은 좋을 텐데 돌파 못한다면은 조금 수익을 챙기고 테마주나 힘이 있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 매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LG전자, 제가 이전 방송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 자, 이 친구가 여기서 만약에 저점을 지키지 못하고 거의 61선마저 지키지 못하고 만약에 꼬꾸라진다고 하면 이 팔아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어떤 14만 6천을 지지를 만들고 이런 자리를 지지를 만들면서 다시 상승을 해준다면 한번 분할로 사서 첫 번째 17만 7천원 자리를 한번 돌파를 우리가 관찰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만 3천원 정도를 관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대형주, 중기로 이제 가지고 가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작년부터 만약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수익이 굉장히 클 겁니다. 크기 때문에 수익을 또 반납할 수는 없으니까 욕심을 좀 내려놓고 매매를 하시면은 돈을 좀 쉽게 벌 수 있다라는 좀 의견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와 중형주의 어떤 수급이 빠지고 매도세가 계속 나온다면 이제 수급이 또 어디로 쏠리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중소형주로 또 쏠리겠죠. 뭐 단기성으로 매매를 할 수 있고 재료가 있고 힘이 있고 그런 어떤 추세가 상승인 그런 종목들의 수급이 쏠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이제 매매를 해서 수익을 좀 내야 되죠. 맞죠? 그러면은 저희 쌤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단기 매매를 좀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스캘핑이나 단타를 치는 게 아니고 하루 이틀 정도 모아가다가 빵 터지면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그런 매매, 그리고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추세를 즐기면서 절반 정도의 보유 물량은 계속 가져가면서 수익을 계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사볼 만한 종목들, 뭐 시장이 하락하든 조정을 받든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다음 주에 한번 사볼 만한 종목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컴퓨터라는 게 이제 지난해 실적 호조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1% 정도 상승, 매출액이 급등을 했고요.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이 거의 한 4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어떤 힘들이 들어왔습니다. 힘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날 뭐 음봉이 나왔다고 손 치더라도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 음봉 대량 뭐 예를 들어서 이 매도 물량이 나왔다, 이런 것들은 쫄 필요가 없죠. 왜? 뭐 제가 뭐 했습니까? 3분 차트 가보면 연마들이 다시 인마들이 털었는 게 물량이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인마들은 뭡니까? 이거 빨간색 사는 놈들, 이런 놈들은 뭐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 어떤 수급을 보아하면 3분 차트입니다. 파란색 파는 놈만 보입니까? 사는 놈도 보이죠?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예. 사는 사람도 보이죠? 예. 뭐 이거는 1차트를 보면서 그냥 결단을 짓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 친구는 화요일부터 해서 자, 이 자리에서 지지선을 만들어 줄지 아니면 뭐 11선 가까이 떨어져서 지지선을 만들어 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는 그 자리부터 해서 1차 매수로 해서 분할로 모아가다가 빵 쏘면은 수익을 챙기면 되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덴티스도 추천을 드리고, 자, 덴티스부터 먼저 볼게요. 덴티스 지난 주말에 추천드리고 상승 많이 했습니다. 맞죠? 자, 덴티스 추천드리고 이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뭐 어차피 이런 어떤 전략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하단에 클릭하시고 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맞죠? 방 입장하시는 거 힘듭니까? 비밀번호 딱 클릭하시고 그렇게 해서 행복나눔 가족방으로 입장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행복매매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개별적으로 보유 중인 어떤 손실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장중 그리고 장후에 종목이 올라오면 어떻게 대응하라는지 대응법을 알려드리는 어떤 그런 전략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건 뭐 돈 내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즐겁게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덴티스도 실적 때문에 이제 상승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덴티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빨이죠. 이빨인데 수급이 강하게 3일 연장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또 바로 화요일날 금요일 종가 위에서 바로 또 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니면 옆으로 지지해 줄 어떤 느낌도 드는데, 그건 뭐 화요일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맞죠?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 일단은 덴티움 한번 유심있게 관찰을 해보시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조정을 받고 화요일부터 내려간다면은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저점이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모아가는 매매를 좀 하시고, 상승을 한다면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장중에 제가 행복방에서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남은 오늘 내일 휴일 잘 보내시고요. 주식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또 너무 지수가 상승과 하락이 폭이 크다고 해서 너무 또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또 밥맛 없으신 분들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고요.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맛있게 하시고, 뭐 손가락에 힘만 붙어 있는 그 순간까지 주식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좀 내려놓고 수익이 내 눈에 보이면 나는 수익을 챙기는 선수다 라고 생각하시고, 수익을 홀라당 계속적으로 챙기는 분들이 돈을 가장 잘 법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대형주, 중형주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줄이면서 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전략은 행복나눔 가족방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래 하단에 클릭을 해서 링크를 타고 방으로 입장하시면 보다 상세한 전략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어떤 차원에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